자, 1번 문제입니다. 가설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라는 문제네요. 자,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설은 4가지 요건 외워두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가설은 명확해야 되고 가치 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면서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번은 맞는 얘기네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문제의 잠정적 해답이어야 된다. 맞는 얘기. 또 가설의 특성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문제 해결성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지요. 그리고 가설이 부인이 되었다면 반대되는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이게 아니죠. 가설이 부인이 되었다면 대립가설이 검증된 거지 반대되는 가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연가설이 부인되면 대립가설이 검증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얘기다. 그리고 가설은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로 구성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변수로 구성되고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문제의 임시적인 해답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논리적 연관성 도출 방법 중에서 연역법과 기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역법과 기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죠. 이론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론에서 시작을 해서 이론을 갖고 무엇을 찾아내요? 그렇죠. 문제의 잠정적 해답인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개별적인 사실을 관찰하게 되죠. 그죠? 관찰. 여기가 관찰이 들어오게 됩니다. 관찰 이렇게 적고 그리고 관찰이 들어가겠죠. 자, 관찰.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좀 길게 적을게요. 이렇게. 네, 경험적 일반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적 아이고 글자가 많으니까 쓰기가 어렵네요. 경험적 일반화를 하고 경험적 일반화는 바로 공통 패턴을 발견하는 거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적 일반화를 하고 이 경험적 일반화는 바로 쌓여지면 이론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관찰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연역법 기억하실 겁니다. 연역법 그리고 주로 양적 연구에서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찰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론으로 찾아가는 이 단계를 우리가 기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납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글자가 영 안 예쁘네요. 그죠? 자, 기납법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납적 방법은 구체적 사실부터 일반 원리를 도출해낸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 사실, 관찰이죠. 관찰로부터 이론을 찾아내는 것.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을 관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구체적 사실에서 또는 개별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 일반적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 연역법은 이론을 전제로 수립해 놓고 사실을 수집해서 검증해서 이론적 결론을 유도한다. 즉 이론에서 출발을 해서 이 이론이 관찰을 통해서 증명해낸다 그랬습니다. 자, 이론에서 관찰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맞는 얘기네요. 연역법은 이론적 전제인 공리로부터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정립하고 경험세계에 투사해서 검증한다. 경험세계에 투사한다는 건 관찰을 통해서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기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배타적이다. 아니죠. 상호 보완적이다. 순환적이다. 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가설이 나오면 가설은 연역법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납법 얘기하면서 가설이 나왔다. 무조건 틀려요. 가설은 어디에서만 시작이 된다? 연역에만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연역법과 기납법은 독립적으로 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두 관계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이끄는 방법. 저 개별 사실은 관찰이겠죠. 그죠? 관찰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반적 경험을 통해서 이론으로 가는 이 과정. 뭔가요? 네,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납법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관찰로 간다. 기억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기억으로 해서 가는 거 기납법, 이론에서 시작을 하는 거 보고 연역법 이렇게 또 기억하시고 관찰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개별적 사실, 그죠? 개별적 사실, 특수한 사실, 이론은 일반적 사실, 보편적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거는 뭐 안 봐도 좋겠습니다. 예, 오히려 헷갈릴 거니까 여기에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설 설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거 찾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가설은 당연히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우리 가설 요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팁 볼게요. 명확해야 되고 가치 중립적이면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두라 그랬죠. 당연히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의 반복적이면 가설이 될 수 없어요.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된다 라고 하면 가설이 될 수 없죠. 남성은 남성스러워야 된다. 가설이 될 수 없어요. 왜? 남성과 남성스러움은 서로 증명하기가 어렵죠. 네, 그건 왜냐하면 유사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사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동의 반복적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검증 결과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수록 좋은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가설은 절대 똑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관계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가설은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단어, 동의, 반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거 찾아라. 똑같은 얘기네요. 명료해야 되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경험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되겠죠. 불특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불특정이 틀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설 문제네요. 이런 문제 나오는데 틀리시면 안 되죠. 잘 보고 익혀놓으시면 문제가 그렇게 막 바뀌어서 나오지 않으니까 답을 잘 외워놓으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좋은 가설의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그리가 먼 거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죠. 검증 가능해야 되고 표현이 간단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되고 계량화 할 수 있어야 된다. 계량화, 이게 바로 조작화, 수치화라는 의미로 같은 얘기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작화해야 되고 수치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틀렸던 답이 나오죠. 동의 반복적이면 안 되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중요한 거 가설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설은 동의 반복적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계량화한다는 거는 앞으로 조작화 수치화하는 거고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용어랑 연결해서 같은 용어로 이해해주면 돼요. 자, 계량화, 조작화, 수치화, 경험적으로 검증한다는 말이 다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에서 본 것처럼 같은 내용인데 답만 약간 보기가 변화되어서 똑같은 답이죠. 그래서 사수사 문제는 이렇게 몇 가지 답을 외워두면 그러한 용어가 나면 그게 바로 답이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합격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읽고 답만 외워도 시험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비슷한 문제에서 비슷한 답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한테 문제은행을 드릴 텐데 그거를 잘 외워두면 시험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입니다. 연구 문제가 학문적으로 뜻있는 것이라고 할 때 학문적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독창적이어야 되고 이론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 긍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천적 유관 적합성을 갖는다. 이거는 있으면 좋지만 꼭 학문이 실천적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학문은 철학적일 수도 있고 어떤 학문은 또 이론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관 적합성을 꼭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즉 학문적으로 뜻이 있다고 해서 꼭 실천적인 것과 적합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사회과학에서 실천력과 관련이 있으면 되게 좋지만 꼭 그렇지 않고 이론적인 것만으로도 좋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기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기납법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찰에서 시작을 해서 경험적 일반화,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이론으로 가는 요 과정이에요. 질적 연구에서 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납적 논리의 마지막 단계는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한다. 여러분, 가설이 나오면 어디에만 속한다 그랬어요? 이 가설. 가설은 바로 연역법에서 쓴다는 거죠. 바로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하는 거는 기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연역법의 논리에서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한다인데 기납법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가설은 연역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2번 경험 세계에서 관찰된 많은 사실, 그죠? 관찰에서 공통된 유형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준 증명하는 거, 이게 바로 이론으로 증명하는 거, 기납법이죠. 특수한 사실, 관찰은 특수한 사실, 개별 사실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한 사실에서 이론, 일반적 사실, 보편적 사실, 일반적 진리로 결론 내리는 거 맞는 얘기네요. 관찰된 사실 중에서 관찰된 사실에서 여기 공통 유형 발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고 빈출도 많습니다. 기출 빈도도 많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꼭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설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설 종류 3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연구가설부터 적을게요. 연구가설이 있었고, 이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의 잠정적 해답이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답이다. 연구가설이 있고,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가설이 바로 뭐예요? 연가설 또는 기무가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연가설과 기무가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가설이 기각되면 대안으로 설립할 가설 바로 대립가설이죠. 연가설 기각 시 채택하는 가설인 대립가설이 있었어요. 이 대립가설은 다른 말로 대안가설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가설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가설이라고 했으니까
대립가설과 반대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건 대립가설이 있다면 얘는 없다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거는 둘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반대된다는 의미예요. 연가설은 없다, 대립가설은 있다이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에서 차이나 관계가 우연의 법칙을 생긴 것이라는 진술로 차이나 관계가 없다의 형식을 취한다. 예, 기무가설, 연가설을 얘기하네요. 그러면 여기 답은 기무가설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의 잠정적 해답, 관계없다, 연가설 또는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가설이다. 그리고 연가설 기각시 채택하는 가설로 대립가설이 있는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가설과 대립가설은 똑같은 형태를 띠죠. 관계 있다이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구가설은 증명하기 전에 해답인 것이고 아직 정답을 모르는 해답인 것이고 대립가설은 증명해서 채택된 거니까 이거는 정답이 되는 거죠. 증명했냐 안 했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설 종류 3가지, 연구가설, 연가설, 대립가설 각각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거 맞죠? 그리고 금정을 위해 마련된 것, 그리고 가설은 진실 여부가 확인된 건가요? 아니죠. 확인 안 됐죠.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명제이죠. 가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증명하기 위한 조작화, 계량화, 수치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11번 가설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매개 변수란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금정될 수 있어야 된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 다 맞았네요. 그죠? 요거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가설 특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금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특성 첫 번째 배웠을 때 문제 해결성, 상호 연관성, 이거는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성이죠. 금정 가능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또 추론할 수 있는, 그죠? 추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니까 잘 알고 여기에 나왔던 얘기 아니면 다 오답인 거 금방 답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유형은 늘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답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딱 나오네요. 이론은 수정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과학에서 사조사에서 수정되지 않는다. 이거 무조건 오답이죠. 확률적 지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증의 증거가 나오면 수정될 수 있어요. 확률적 지식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네요. 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이 틀렸다 기억하시고 모든 지식은 확률적 지식, 상대적 지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연역법과 기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연역법은 선조사 후 이론의 방법을 택한다. 아니죠. 자, 연역법은 뭐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이론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론에서. 그쵸? 가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문제 풀 때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요. 그죠? 관찰을 통해서 뭘 찾아내는 건가요? 그죠? 경험적 일반화. 그죠? 다 안 적겠습니다. 경험적 일반화를 하고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서 공통 패턴 발견하면 이론으로 가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방법이죠. 여기서 이론부터 관찰까지 연역, 이미 이제 여러분들 외웠을 거예요. 그죠? 연역, 관찰에서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서 이론으로 가는 이 과정, 귀납, 그죠? 귀납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연역은 이론부터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선조사 후 이론을 찾는 거. 먼저 관찰을 통해서 조사한 후에 이론을 찾는 거는 연역이 아니라 귀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리고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이다. 상호 보완인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네요. 그리고 연역과 귀납의 선택은 조사의 용이성에 달려있다. 용이성이 아니라 조사의 특성에 달려있죠. 그죠? 이론이 있냐 없느냐에 관련이지 조사의 용이성이란 말은 한 적도 없어요. 그죠? 기존 이론이 있으면 당연히 연역법을 쓴다.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요게 답이에요. 이론이 있으면 연역법, 이론이 없으면 귀납법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순환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설이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연역이고 동그라미 이론으로 시작을 하면 연역법, 관찰, 기억으로 시작하면 귀납법, 개별적인 사실, 특수한 사실이고 이론은 일반적 사실, 보편적 사실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 사실에서 개별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연역법, 개별 사실, 특수한 사실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 이론을 증명하면 그건 귀납법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 번 말했으니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 가설과 연역 귀납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정리 반드시 하시고 이건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